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제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 중 기본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기본키가 뭐죠? 10,000명이 있던 100만 명이 있던 한 사람만 내가 부르면 무조건 한 사람만 일어날 수 있는 거, 한 사람만 저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기본키가 되죠. 그래서 모든 테이블에는 기본키를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 우리 객관식이잖아요. 반드시, 모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키를 나중에 설정해도 되는 부분이고 또 기본키가 없어도 문제는 없어요. 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네. 그 다음에 액세스에서는 단일 필드 기본키와 일련 번호 기본키 뭐뭐만, 이것도 이상하죠. 네, 반드시 뭔가 이상하죠? 뭐만 정의한다. 이런 거 조심해주면 되죠. 그래서 단일 필드 기본키, 다중 필드 기본키도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일련 번호 기본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민번호, 사원번호 딱 하나의 필드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필드가 없어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섞어서 함께 기본키로 하겠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걸 다중 필드 기본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틀렸군요. 자, 데이터가 이미 입력된 필드도 기본키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키 설정이라는 게 꼭 처음에 테이블 만들 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데이터 입력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도 기본키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았어요. 네, 됐죠. OLE 개체나 첨부 파일 형식의 필드에는 기본키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정할 수 없어요. OLE 개체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OLE 개체라고 하죠. 첨부 파일 이런 데다는 기본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도 좀 이상하죠. 첨부 파일에 기본키 하면 그 파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3번이군요. 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이군요. 네, 19번. 다음 중 정규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규화가 뭐지? 그러니까 테이블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내 정보를 막 입력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별의별 걸 다 입력해요. 개수를 세봤더니 한 100가지 된 거를 입력을 했다 쳐요. 그럼 월급 계산하려고 해요. 월급 계산할 때 그 100가지 필드 다 가져와 가지고 월급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몇 개만 이렇게 추려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필드 개수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만큼 긴 테이블을 이제 잘게 했고 이렇게 한꺼번에 가져와서 작업을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삽입, 삭제, 업데이트 이런 이상들이 발생을 하니까 테이블을 이렇게 쪼개서 사용하되 얘네들끼리 이제 연결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정규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테이블에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해서 발생을 하는 이상한 현상을 제거한다. 여기서 이상한 현상이란 삽입, 삭제, 그다음에 업데이트 문제입니다. 정규화를 실행하면 모든 테이블에 대한 필드 수가 동일해진다?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애가 3번이 되는 거죠. 네, 정규화를 실행하면 테이블이 나눠져서 최종적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 정규화를 실행하는 목적 중 하나는 데이터의 중복에 최소화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2번이죠. 그래서 정규화를 실행하면 얘가 5개의 필드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얘도 5개의 필드, 얘도 5개의 필드라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됐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보고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폼이나 쿼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그 정보를 요약해가지고 통계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바로 보고서가 되고 우리가 보통 이제 높으신 분한테
어떻게 됐어?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보여줄 때 보고서 제출하러 간다라고 하죠.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것을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지라는 거죠. 보고서 만드는 방법, 보고서 도구를 사용을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 보고서 디자인 도구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 새 보고서 도구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 데이터 도구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 데이터 도구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액세스를 좀 해봤나?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중 크로스텝 쿼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크로스텝 쿼리 하면 뭘 생각해요? 행과 열에 의한 통계를 이제 작성할 때 쓰는 것이고 엑셀의 피벗 테이블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레코드에 대한 요약 결과를 행과 열, 열과 행 방향으로 그룹화해 가지고 표시할 때 사용이 되는 부분이죠. 쿼리 데이터 시트에서 데이터를 직접 편집할 수 없다라는 부분, 2개 이상의 열 머리글 옵션과 행 머리글 옵션, 값 옵션들을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열 머리글 정확하게 알고 있으세요? 열 머리글은 한 개의 필드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행 머리글은 세 개까지 필드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한 개, 어떠세요? 이거 하나죠. 네, 한 개. 그다음에 행은 어때요? 이거 여러 개죠? 3개 있다 생각하세요? 네, 3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4번에 보면 행과 열이 교차하는 곳의 숫자 필드는 합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22번입니다. 네, 다음 주 각 연산에 대한 결과값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보면 if 1, 2, 3이죠. if 함수의 형식이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게 조건이 돼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거를 표시하고 아니면 얘를 표시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1이라는 것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자, 0은 거짓이에요. 0은 false, 거짓이 되는 거예요. 0을 뺀 나머지 숫자는 모두 참이에요. 그래서 참이면 얘를 표시하고 거짓이면 얘를 표시해라. 1이라는 것은 참이니까 뭐를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2를 표시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1번은 맞았습니다. 자, 2번에 볼까요? 미드 함수가 있군요. 미드는 해당된 문자 열에 가가지고 몇 번째에서 몇 개를 가져오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된 문자 열의 3번째에서 2개를 가져오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1, 2, 3, 세 번째군요. 2개 가져오세요. 3, 4가 되겠군요. 그래서 결과값은 3, 4가 됩니다. 됐나요? 자, 맞았나요? 네, 맞았어요. 네, 그 다음에 3번에 볼까요? 자, A and B. 문자와 문자 사이에 and 기호가 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죠? 연결해서 표시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면에는 A, B가 이렇게 연속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4 모두 2 그랬어요. 이게 모두가 뭐죠? 모두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나머지 값이 무엇인가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 나누기 2를 해가지고 나머지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나눠볼까요? 4 나누기 2를 하세요. 2는 4, 나머지 얼마 나왔어요? 네, 0이 나왔군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네, 틀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1,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23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 아래 두 개의 테이블 사이에서 외래키에 해당하는 필드는 그랬어요. 자, 외래키가 무엇인가요? 다른 테이블을 가리키는 필드예요. 근데 다른 테이블에 아무 필드나 가리키냐? 그게 아니라 다른 필드의 기본 키를 가리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을 이제 연결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과 코드가 있어요. 학과 코드. 학과 코드라는 필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학과 코드라는 필드가 있어요. 얘가 뭐여야 돼요? 이 테이블에서는 기본 키여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외래키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직원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부서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필드명이 이제 같은 게 같은 역할을 한다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4번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부서명이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기본 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얘가 기본 키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부서명. 여기가 뭐예요? 부서명. 여기가 부서명의 기본 키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이제 외래키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뭐죠? 외래키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직원 테이블의 부서명, 직원 테이블의 부서명, 즉 4번이 되겠군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가 무슨 테이블? 직원이라는 테이블. 여기가 학과 코드가 아니라 뭐예요? 부서명. 얘가 무슨 테이블? 부서 테이블. 그죠? 여기가 무슨 뭐예요? 부서명. 그래서 이 부서 테이블에서는 부서명이 기본키. 그러니까 직원 테이블에서 여기가 얘를 가리키게 되고 얘가 외래키가 된다. 즉 외래키는 직원 테이블의 부서명이겠군 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됐어요? 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중 폼의 탭 순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이 내가 컨트롤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탭을 눌러주면 커서가 옮겨가잖아요. 탭 이렇게 어떤 순서대로 옮겨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탭 순서는 여러분이 폼에 컨트롤을 추가한 작성한 순서, 컨트롤을 작성한 순서대로 들어가게 돼요. 탭 순서 대화 상자의 자동 순서는 자동으로 했다 그거죠. 자동 순서를 하게 되면 탭 순서를 위, 아래, 오른, 왼쪽으로 설정한다. 그런데 이 순서가 지금 틀린 거예요. 자, 위에서 아래로. 우린 보통 시야가 위에서 아래로 가죠. 그 다음에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폼 보기에서 탭을 눌렀을 때 각 컨트롤 사이에 이동되는 순서를 설정하는 게 바로 탭 순서다. 탭 정지 속성의 기본값은 얘이다. 기본적으로는 얘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입니다. 네. 다음 중 제공된 항목에서만 값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직접 입력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텍스트 상자, 여러분이 컨트롤에서 텍스트 상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평균이라고 글자를 쓰고 여기다 실질적으로 평균을 구할 수 있는 나오죠? 네. 그래서 선택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 레이블 눌러주면 여기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콤보 상자는 여기에 목록 이렇게 있어가지고 누르면 이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목록 상자는 콤보 상자와 비슷해요. 콤보 상자와 비슷한데 어때요? 해당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당된 목록의 데이터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자, 직접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폼 마법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폼을 작성하고자 해요. 자, 선택 가능한 폼의 모양 중에서 각 필드가 왼쪽의 레이블과 함께 각 행에 표시가 되고 컨트롤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폼 마법사를 보면 그게 이제 열 형식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형식은 각 레코드의 필드가 한 줄에 나타내게 되는 부분이 되고요. 레이블은 폼의 맨 위에 한 번만 표시되는 형식이 되고요. 데이터 시트는 이제 레코드는 행으로, 열은 필드는 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맞춤이다라고 하면 필드 내용의 분량에 따라서 각 필드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27번 볼까요? 네. 폼이나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용한 컨트롤에는 뭐 있었어요? 뭐뭐 사용해 봤어요? 텍스트 상자, 레이블, 콤보 상자 여러 가지를 사용해 봤죠. 근데 그 중에서 페이지 번호 컨트롤을 추가한다. 자, 페이지 번호 컨트롤을 추가하는 경우에 페이지 번호식을 포함한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삽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목록 상자 컨트롤은 바운드, 연결된 거, 언바운드, 연결되지 않은 거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로고 컨트롤을 추가를 하는 경우 머리글 구역에 이미지 컨트롤이 삽입이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회사 로고 같은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yes, no 필드를 추가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토글 단추가 아니라 확인란 컨트롤, 네, 확인란, 그죠? 확인란 컨트롤이 삽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중 학생 테이블의 성적 필드에 성적을 입력하는 경우 자, 지금부터 성적을 입력하고자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여튼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힘든 게 데이터 수집인데 이제 만약에 리뷰 데이터를 모집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크크크, 흐흐흐, 유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류 없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훨씬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데 성적 필드에 성적을 입력하는 경우 마이너스 있나요? 없어요. 100점 만점인데 200점 나올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정해진 사이에 있는 숫자 값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만 입력해라는 거예요. 다른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류 표시를 나오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속성 중에서 어디서 조절을 해주냐? 바로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은 필드에 입력할 데이터에 대한 종류, 범위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입력 데이터를 제한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값은 뭐죠? 여기 기본값은 뭐죠? 네,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사람들에 대한 주소를 입력을 할 건데 서울특별시 무슨 구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 서울시에 사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99명이. 그러면 그냥 서울특별시가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기본값. 아무것도 입력 안 했는데
띄었더니 그냥 입력되어 있는 거,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입력값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조건을 기술할 때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정답 3번이 되겠군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29번입니다.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인덱스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뭘 생각하냐면 책의 목차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인덱스가 없는 책과 인덱스가 있는 책을 한번 구분해주면 여러분 뭐가 편리하나요? 내가 뭔가 궁금해. 나는 그 두꺼운 책 중에서 뭐 정렬에 대해서만 궁금해요. 그러면 목차를 딱 봐가지고 정렬이 여기가 있군 해서 찾아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차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정렬이라는 단어가, 정렬에 대한 내용 설명이 도대체 책 몇 페이지에 있는 거야? 한참 찾게 되잖아요. 뭐가 오래 걸려요? 찾는데 오래 걸려요. 즉 검색하는데 인덱스가 없으면 오래 걸려요. 반대로 인덱스가 있으면 데이터를 찾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색하거나 정렬하는 작업에 대한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책을 집필한다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페이지에다가 1번 몇 페이지, 2페이지, 2번 3페이지, 3번 페이지 수가 좀 그렇군요. 자, 목차를 A라는 거, B, C, 목차 딱 정한 다음에 해당된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막 내용을 검토하는 중에, 자, 2페이지에요. 막 적어져 있어요. 근데 내용을 추가했어요. 막 추가했어요. 이렇게. 그럼 원래 3페이지에 있던 내용이 몇 페이지로 가버리나요? 4페이지로 가버리죠. 그럼 내가 여기 데이터만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인덱스도 고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 추가 또는 삭제를 했어요. 그럼 페이지 수 달라지죠. 또 추가했어. 달라지죠. 그래서 막 편집 작업이 많이 일어나면 목차도 재수정해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를 하면 속도가 올라갈까요? 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덱스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인덱스는 검색을 좀 용이하게 해보자 라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것이지,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를 해버리면 그 속도는 더 쭉 떨어져 버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보면 되세요. 인덱스는 뭐 하기 위한 용도다? 검색하기 위한 용도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30번. 다음 중 엑셀의 작업을 자동화하고 폼이나 보고서의 컨트롤 기능을 미리 정의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자, 반복적인 작업을 버튼 하나 누르면 쫙 실행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뭘 건드려야 되죠? 바로 매크로를 건드려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네, 액세스 자동화 나오면 매크로가 되는 거예요. 네, 미리 정해 놓는다. 그럼 뭐예요? 매크로가 되는 거예요. 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네, 다음 중 보고서에서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를 이용한 페이지 번호 설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첫 페이지에만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라는 거죠. 자, 페이지 번호의 표시 위치를 페이지 위, 아래, 양쪽 이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맞을까요? 네.
페이지 위쪽, 페이지 아래쪽. 자, 이제 페이지 위쪽, 페이지 아래쪽.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 지금 문제가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예요. 이 대화 상자에서는 페이지 위쪽과 아래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번호의 형식을 N페이지, NM페이지 중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페이지다라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총 몇 페이지 중에서 해당된 것은 몇 페이지다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다음 예시.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를 열 때마다 페이지 번호 표시를 위한 수식이 입력된 텍스트 상자가 자동으로 삽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액세스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네, 32번입니다. 다음 중 위쪽 구역에 데이터 시트를 표시하는 열 형식의 폼을 만들었어요. 자, 폼 만들었어요. 폼 하나 만들었죠. 위쪽에다가 폼 만들었죠. 아래쪽 구역에 선택한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의 또 폼을 만들어요. 폼이 벌써 2개 나왔죠. 네, 폼 안에, 이 폼 안에 어찌됐든 이 폼 안에 또 다른 폼이 지금 나왔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폼이 2개 들어간 걸 그걸 뭐라 그래요? 폼 분할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쪽에다는 열 형식, 아래쪽에는 데이터 시트 형식으로 폼을 작성하는 것, 이거를 이제 폼 분할이고 2개는 어때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중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여 보여주는 조인 방식은 그래요. 자, 테이블을 조인하려고 그래요. 하나로 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테이블에는 1, 2, 3이 있어요. 1번 행, 2번 행, 3번 행이 있어요. B라는 테이블에는 자, 2번 행, 3번 행, 4번 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두 테이블 합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고민이 되죠. 어떤 걸 중심으로 할 것이냐가 이제 고민이 되는데 내부 조인이다 그러면 양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만 양쪽에 누구누구 들어가 있어요. 2, 3, 2, 3은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 있죠. 이걸 고르는 것은 내부 조인이에요. 내부 조인. 자, 여기 예에서 2, 3을 고르는 거, 2, 3을 고르는 거, 2번, 3번, 2번 행, 3번 행, 여기 2번 행, 3번 행인데 여기 있는 1, 2, 3하고 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좋을까요? 뭐로 잡고 이걸 A, B로 잡아가지고 네. 가나로 할까요? 자, A라는 테이블, B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얘는 가, 얘는 나, 얘는 다. 가나다. 괜찮군요. 얘는 나, 얘는 다, 얘는 라. 그러면 내부 조인은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만 고르니까 내부 조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 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외부 조인은 한쪽에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걸 고르는 건데 왼쪽을 중심으로 할 거냐? 왼쪽으로 중심을 하면 A가 가, 나, 다가 되는 거고 여기에 나, 다에 이제 중복된 내용을 넣는 거. 이게 왼쪽 중심으로 넣는 게 레프트 조인이 되는 것이고요. 라이트 조인은 이제 얘가 중심인 거죠. 그래서 B가 있는 걸 먼저 써요. 나다다를 쓰고 여기에 이제 나,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것을 이제 라이트 중심 외부 조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양쪽이, 근데 우리가 지금 액세스 할 때는 아마 실습을 할 때 관계 설정할 때 거의가 양쪽에 들어간 것을 이제 아마 고르게 됐었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똑같이 일치된 행만 포함하는 조인 방식이 뭐다? 바로 내부 조인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